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인사팀에서는 퇴사를 위한 여러가지 정산 작업을 합니다. 퇴직금 정산, 급여 정산, 기타 사대보험 정산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연차 휴가 정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왜 연차 휴가를 정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연차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지, 왜 연차 휴가를 더 썼다고, 왜 내 급여에서 연차 수당을 공제를 하는지, 그 퇴사할 때 받는 복불복 로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가지고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차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한 근속기간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입사일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많다. 세 번째, 회사가 연차를 얼마나 쓰라고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에서 추루하고 하는 연차의 기준과 회사가 부여하는 연차의 기준이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연차 정산을 퇴사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여한 그 연차가 법에서 발생한 연차의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휴가를 더 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딱 법에 정한 기준까지만 맞춰서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연차 정산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연차를 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단계 공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할 때까지 총 근속 연수를 구합니다. 만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구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월 단위를 버리고 연도로만 몇 년인지를 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월 단위 자투리는 버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연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은 만 1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지 연차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1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법에서 주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은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를 기산하는 거고, 연 단위가 되지 않는 월 단위 이하의 기간은 버려야 되는 거죠. 2단계, 그러면은 그 연도로 몇 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법에서 발생한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2단계에 따라 법에서 발생한 연차 일수에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용한 연차 일수, 연차 수당으로 받은 휴가 일수를 전부 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가 되면은 돈을 더 받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수당을 추가로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팽이가 2017년 6월 1일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월 31일까지 만 2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2017년도에는 1개월 근속할 때마다 하루씩 총 7일의 휴가를 부여했고, 논팽이는 이 중에서 4일을 사용을 하고 3일은 수당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15일의 휴가를 회사에서 통째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팽이는 그 중에서 10일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5일은 수당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15일의 휴가를 회사에서 부여를 했는데 5일을 사용을 한 후 2019년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식을 따라가지고 퇴사 정산을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팽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2년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2년 3개월에서 월 단위 짜투리인 3개월만 버리고 2년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2년에 대한 연차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만 2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차 때 발생하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하루씩 해서 총 11일, 그리고 2년차 때 발생하는 15일 해서 총 26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3단계, 그러면은 이 26일에서 하는 동안 사용하였거나 아니면은 수당으로 정산받은 기간을 빼야 되겠죠. 아까 1년차에 7일, 자 4일을 사용하고 3일을 수당을 정산을 받았으니까 7일을 소진을 한 거고요. 2년차 때 10일을 사용하고 5일을 수당으로 정산을 받았으니 총 15일을 사용을 한 게 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5일을 사용했죠. 그래서 7일, 15일, 그 다음에 5일을 더하게 되면은 총 27일이 되는 겁니다. 논팽이는 이 회사에 다니면서 26일의 연차가 발생을 했는데 27일을 사용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를 더 사용한 분에 대해 가지고 퇴직할 때 퇴직 정산하면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로또에서 당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연차 계산 공식이 좀 어려운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총 근속연수에서 발생한 연차에서 내가 쓰거나 돈으로 지급받은 거를 빼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가지고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준은 법에 따라 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더 주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엄격하게 연차를 주고 정산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법에 따른 기준에 따른 엄격한 정산일 때라고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네, 그래서 연차 1편 인트로 영상에서 같은 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올해 나보다 연차를 더 많이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왠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조삼모사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차 휴가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소감 혹은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콘시어지를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논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